한번 오늘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직 지금 제일 나이 많은 학년이 고1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좀 편하게 들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곳은 곧 대학이거든요. 아직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겠다라고 발표를 안 했어요. 그 발표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4월 달에 기본적인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2028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의 대입이 이제 바뀌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참고하시라고 미리 예정안을 지금 발표를 했고, 오늘 그 내용까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방향으로 같이 한번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입시만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설명회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집에 제 연락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는 메모해 두셨다가 그냥 나중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드려요. 설마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도 괜찮고요. 어차피 누군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문자 보내셔도 그런 것들은 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올해 이제 대입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추가 모집만 남아있는 형태인데, 올해까지 분위기로 봤었을 때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자연계열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 당연히 의약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형태에서 올해 수능 만점자애들도 의대를 안 가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그런 일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올해 만점자 중에 한 명은 서울대 의대에도 합격했다가 빠졌죠.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약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확대가 돼서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정원 확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다가, 이제 내년에 또 봐야 되겠지만 설마 만점인데, 수능에서 만점인데 의대를 안 가? 자, 이런 학생들이 지금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 더불어서 자연 계열에 대해서는 이제 의학학 계열뿐만 아니라 공학 계열, 즉 반도체학과 등 계약학과라고 해서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이 특정 학과가 뭐냐면요, 이 계약학과가 뭐냐면 대학교하고 기업하고 제휴를 해요. 그래서 뭐 장학금 거의 전액이고요. 그리고 취업도 확정된 형태. 가장 대표적인 가까운 데에는 경북대 모바일 전공 같은 게 있죠. 거기는 취업 확정돼서 1학년 입학할 때부터 확정돼서 가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선은 아마 당분간은 이런 자연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이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요즘 이과 애들은 대부분 만들어진 이과예요. 그 만들어진 이과가 뭐냐면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계속 수학을 시켜놔서 그 부모님의 바람인 거죠. 얘가 이과를 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가 왜 문과 이과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이과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걸 보면 나와요. 예전에 과학탐구를 수능에서 과탐을 선택했었을 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명과학이나 화학 이런 과목들이었었거든요. 화학을 애들이 선택을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과탐 그 네 과목 중에서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해요. 이게 만들어진 이과라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과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진짜 이과적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은 화학이나 물리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애도 만들어진 이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아기 때부터 수학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경향 자체가 이제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 막 이런 설명 같은 거 보셨으면 전공 미리 직업을 선택하고 중학교 때부터 자기의 꿈을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이들한테 특정하게 직업을 강조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부모님들이 딱 아이의 성향을 캐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해요. 문과 이과냐만 구별하셔도 편해요, 지금은.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중에 뭐 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직업으로 이야기하시면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직업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직업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직업으로 첫 월급을 받는 게 빨라봤자 10년 뒤거든요.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불과 7, 8년 전까지 문과 탑 중에 하나가 교대였거든요. 요즘 교대 안 가잖아요. 문과 애들 사관학교 많이 갔었잖아요. 사관학교 예비 지금 뭐 200번대까지 빠져요. 사관학교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갈수록 지금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지금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들한테 자꾸 직업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과냐 이과냐 이걸 구별해 주시면 편하고요. 두 번째, 자, 그게 문과, 이과 구별이 됐으면 문과는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상경계열이냐, 그냥 문과냐. 상경계열이면 문과인데 뭐가 필요해요? 수학이 조금 뒷받침이 돼줘야겠죠.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문과는 끝. 이과는요, 세 가지로 분류해요. 의약학계열. 굉장히 선호하시는 의약학계열. 두 번째가 공학계열. 근데 애가 공학계열을 선호한다라고 했었을 때 필요한 게 물리 과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자연계열인데 의학학도 아니고 공학도 아니다, 순수 자연계열. 딱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해 주셔야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공 자율 선택지가 되게 확대가 된 형태예요. 기존에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예 선발 자체를 공학계열로 선발을 하거나 자연계열로 선발하거나 이렇게 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부분 대학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는 전공 자율제가 되게 많이 확대된 형태예요. 1학년 때는 다 같이 배워요.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대학생들도 그러고 있는데 중학생한테 자꾸 직업을 강요하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우선 제가 많이 써먹는 건데, 아이들 컨설팅 할 때 막 직업 이야기 하잖아요. 대부분 100에 99는 특정 직업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꿈을 찾을 때까지 수학을 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가 꿈을 찾아와요. 하기 싫으면 찾아오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수능이 합쳐져요, 이제. 부모님 세대처럼 문과, 이과 따로 수능 보지 않아요. 올해 고2 애들까지, 고2까지는 수학도 문과 친구들은 확통을 선택하고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문과, 이과 구별 없이 다 같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전국의 모든 애들이 수학으로 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꿈을 찾을 때까지는 무조건, 그래, 엄마 나 의사 할래? 수학하자. 엄마 나 판사 할래? 수학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분위기라는 거, 이거 이렇게 내용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자, 또 하나. 자,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형태. 자,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중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2나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현재 올해하고 이제 중2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하고 내년,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지금 기존 교육과정 2015로 그대로 배우고요. 중2, 3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학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교과서가 바뀌는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 바뀌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선택 과목들. 부모님 세대와 달리 요즘 친구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수업을 개설해 놨으니까 네가 골라서 수업을 들으렴이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2015 때 해놨더니 2015 지금 현재 고2, 3의 친구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 과목을 깔아놨는데 애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왜요? 내신 때문에. 내신 9등급 때 이렇게 진행되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30명이 선택하면은 1명만 1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바뀌는 5등급제에서는 30명이 선택하는 과목은 최소 3명 정도 1등급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이 바뀌는 5등급제에서는 선택 과목 쪽에 대해서도 숫자 등급 산출하지 않고 A, B, C, D, E로 산출하는 중학교 때처럼.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되게 넓혀준 거예요. 되게 좋은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학에서 애들을 선발을 하고자 할 때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내신 등급 되게 다 잘 나올 거예요. 다 1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 때까지는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그런 애가 얼마나 많을까요? 1.0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1점 몇 등급, 2점 몇 등급, 1, 2등급 때 친구들이 굉장히 거의 한 전체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럼 성적표 보실 때는 되게 행복하실걸요? 그래도 1점 몇 등급 나오네? 1, 2등급 때 나오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9등급제에서 1점, 2점, 2점 몇 등급이면 상위권이에요. 근데 우리 바뀌는 5등급제에서는 2점 몇 등급 나온다? 그럼 걔는 상위권이긴 한데 상 중에서도 상하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 성적표 볼 때는 되게 기분 좋아요. 원서를 쓸 때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변별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은 제가 고1부터 중2까지 이거는 확정이거든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6학년 이하도 좀 많이 오늘 계시던데 6학년은 아직 반반이에요. 6학년 이하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올해 3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국가교육발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올해 3월 달에 수능을 개편하겠다, 대입제도를 다 손보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상한 발표를 했던 게 수능을 2번 치는 방안,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얘네까지는 확정이라고 보시면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대로 쭉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크게 체크를 해놓은 이유가 아직 논의 중이라서. 6학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직 걔네들은 많이 남았으니까 교육과정 그대로 진행되고 준비하는 건 똑같이 진행되거든요. 다만 대입제도 쪽에 대해서는 개편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확정 발표 나면은 또 이런 기회 빌려서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설명회 때마다 보여드리는 게 바뀌었대. 그럼 바뀌면은 기존에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수능 체제는 국어, 공통과목,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국어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 공통으로 치르는 30문제 중에 22문제를 공통으로 치르고, 선택 과목이 확통,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런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교의 이과를 올 거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렴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문이과가 그래도 분류가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바뀌는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다 없어졌어요. 수학 전문 김쌤의 새로운 온라인 수학 완전 학습 시스템 레스포스가 나가신다. 감별학습, 개별학습, 완전학습, 문제은행까지. 지금까지 이런 수학학습 시스템은 없었다. 우리 아이 수학 완전학습 레스포스가 책임지겠습니다. 레스포스
즉 전국의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국어시험지, 수학시험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더불어서 사회과학을 다 보래요. 이제 지금도 아이들 뭐 사탐런이다 해가지고 한 과목, 두 과목 선택하는 것 중에서 이과여도 과학 하나, 사회 하나 뭐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바뀌는 수능에서는 이제는 모든 친구들이 사회과학을 다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수능이 바뀐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내신은 9등급제 상대평가는 숫자 등급이 나왔던 거고 절대평가는 A, B, C가 나왔던 건데, 자,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대평가, 즉 숫자 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A, B, C, D, E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자소서는 이제 폐지된 지 꽤 됐고요. 추천서도 폐지된 지 오래됐고요. 학생부도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과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봉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이런 거 있죠. 방과 후 수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학생부 다 안 들어가요. 이제는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런 학생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원래는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일반고로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외고, 국제고를 없애고. 그런데 아예 이제 바뀌었습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국제고는 전국에 8개밖에 없고 외고는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외고에서도 국제고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국제 외국어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이게 뭐냐면 문과 쪽 친구들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아이의 성향,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부모님 보셨을 때 중3 때까지 이 친구가 문과적 성향이 되게 강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수학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대구 국제고 좋아요. 대구 국제고 진학실도 나쁘지 않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사회 계열 수업들이 많은 거고, 대구 외고 같은 경우는 외국어 계열 수업이 전체 수업의 70%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 계열 성향의 친구들은 이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도요, 아무리 그 지역적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반고에는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괴물들이 살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미 수학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와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의 준비 여부를 떠나서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죄송한데 그걸 못 따라잡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걔네들은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오는 친구들이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또아를 들고 있고 걔네를 우리가 못 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문과 성향의 친구들은 차라리 다른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지금 이거예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 정책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고1 오늘 친구들도 몇 분 보이시던데, 우리 이제 입학한 뒤에 8월 달에 전체적인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발표가 되고요. 우리 고1 친구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서 4월 달에 대학교에서 우린 이렇게 뽑을 거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 종합 전형으로 몇 명, 이렇게 발표하는 게 2학년 때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결론은 막 급하게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아직은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실래요? 바뀌는 교육과정인데 부모님들은 이제 기존 교육과정이 어땠고 이런 것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네들이 지금 포인트를 잡는 게,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얘가 들어갔어요. 협력적 소통. 그런데 이 협력적 소통이 되게 커요, 지금. 뒤에서 이제 서울대 자료도 보여드리겠지만, 협력적 소통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수행평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예전에 우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리더로서 다 조별을 이끌고 막 이래야 돼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막 이렇게 친구들과 토론해서 이기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 막 발표를 잘했고. 이제는 협력적 소통이에요.
수행평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얼마나 잘 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졌거든요. 서울대가 지금 발표한 예정안에 의하면 면접에서 토론 면접까지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별활동이라던가 수행평가를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이런 자세. 이제 고입에서만 지금 자소서가 있는데 대학교 자소서는 자기소개서는 상암학교하고 이제 카이스트, 디지스트 이런 학교들만 자소서가 있고 일반 대학은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고입에서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국제고, 외고, 과학고 막 이런 데서 자소서를 써요. 그럼 아이들이 써오는 걸 보면요, 인성 영역에서 다 뭐냐면 어려운 친구를 자기가 다 도와줬어요. 다 멘토 멘티 역할을 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를 자기가 가르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외고나 국제고나 과학고에, 특목고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자기보다 못한 애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걔네들은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런 애들만 모아놓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마찬가지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우수한 애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까지도. 그래서 지금 달라진 교육과정 핵심 역량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들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추가로 자, 교과서 한번 봐주실래요? 뒷장 보시면 진짜 과목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들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자, 우선 첫 번째가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바뀐 거는 없어요. 그냥 1, 2로만 나눠졌어요. 기존에는 공통수학 한 권이었고, 공통수학, 그래서 우리가 2015 때는 상하로 이렇게 편의상 분류해서 봤었는데, 이제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만 나눠진 거예요. 이게 애들 내신 등급 때문에 학기를 분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 숫자는 똑같아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자,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거는 수능 과목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이 과목들이 수능 과목들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빼셔도 되고요. 선택 안 하면 되니까 얘는 빼시고. 자,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든지 간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다 배워야겠죠. 다 수업을 해주겠죠. 수능을 쳐야 되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할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쪽으로 선행을 나간다 라고 봤었을 때 이 대수, 미적분 1, 확률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수가 기존 교육과정의 수 1, 미적분 5원이라는 과목이 기존 교육과정의 수 2예요. 수 1과 수 2, 이 정도까지의 진도와, 자, 원래대로라면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었어야 돼요. 인문계열이 확통을 선택하고요. 그런데 달라진 수능은 지금 어때요? 기존의 수 1과 수 2와, 즉 현재 고2, 3 친구들의 문과 수능 범위예요. 그럼 문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범위가 축소됐겠죠. 공부할 양이 줄었겠죠. 이거 이해 가세요? 기존의 자연계열 친구들은 미적, 기하 이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었어야 돼요. 그런데 바뀌는 수능은 어때요? 문과 애들의 수능의 형태예요. 그럼 우선 범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미적분, 기하 이렇게 막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과목들은 한두 번 봐서는 이해도 못하고. 그럼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양이 줄었어요. 그럼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부할 양이 줄다 보니까. 자, 또 하나. 작년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지금 쉬운 수능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킬러 문항을 자꾸 배제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뭐 카르텔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그 킬러를 배제하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쪽에 대해서도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 대해서
아이들이 손을 못 대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손은 돼요.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합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조합 문제가 뭐냐면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풀어내야 되는 이 조합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팁 하나. 우리 아직 저학년이니까 남학생들 부모님, 우리 아이가 자기의 글씨를 알아보나요? 이거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별도의 연습장이 없어요. 시험지에, 시험 칠 때, 수능 칠 때. 그럼 한 페이지에 4문제 나와요. 그럼 풀이를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이게 보여요. 그런데 중구난방 와 해놓으면 지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푸는데. 근데 이게 싫어요. 많이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을, 줄간격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는 연습. 이거는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학년 때 잡아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고쳐져요. 그리고 딸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따님들은 그거 있죠. 한 가지 색깔로 쓰는 연습. 그러니까 글씨 쓰는 연습이 요즘 친구들은 너무 이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는 연습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글씨 쓰는 연습. 더불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1, 2학년들한테는 가장 좋은, 학생들은 싫어하지만 가장 좋은 게 필사 책 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필사 좀 시켜주세요. 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 서술형 평가 많은 거 아시죠? 애들 서술형 평가 답안지 보신 적 있으세요? 마침표를 못 찍어요. 물결 표시로 끝나는 애도 봤어요. 이게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써서 서술했을 때 마침표를 찍어줘야지 이게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베껴 쓰는 연습이라도 하다 보면은 마무리는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은 꼭 시켰으면 좋겠고요. 중학생들도 하루에 한두 페이지 정도. 이게 남자애들한테 써먹으면 되게 좋은 게 쓰기 싫거든요. 그럼 빨리 쓴다고요? 빨리 썼는데 지가 읽으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가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지가 쓴 거를.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아이 서술형 답안지 누가 채점해요? 선생님들이 채점하시잖아요. 알아봐야지 채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논술도 나중에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도 저희가 논술 준비라고 했었을 때 기본이 글 쓰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채점해야 되는데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학년 설명에서는 그 글씨 쪽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나오지만 그 방법 중에서는 오늘 이거는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 쓰는 거 좀 생각 잡아야겠구나. 이거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진짜 깎으기도 괜찮아요. 원고지 노트 이런 거 있거든요. 원고지 노트에다가 필사시키는 것도 되게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거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최소한 수학이라도 풀 때 풀이 과정을 좀 깔끔하게 지가 알아볼 수 있게끔 쓰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수능 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선택 과목들이 되게 많이 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과목에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숫자 등급이 나오지만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A, B, C, D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 고1 때까지는 이제 고1 때 이거를 선택하거든요. 고1 2학기 때 최종 선택을 하는데 고1 때 이제 어느 정도 무슨 과목들 대략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방향이 잡혀야지 과목을 선택하기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팁. 문과는 상관없어요. 문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경 계열을 가는 친구들만 경제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면 경제, 금융과 경제생활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불리하지 않아요. 문과는 아무거나 다 들어도 돼요. 그냥 상경 계열만 경제나 금융 이런 라인을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과는요 대학에서 지정을 해요. 대학에서 무슨 과목들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공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물리학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역학과 에너지,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 이런 식으로 특정 과목들을 이수해야지 분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로 역량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겠다. 그럼 직업으로 접근을 하시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계열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연계열은 계열 3가지래요. 의학학계열, 공학계열, 순수자연계열. 그래서 그 라인으로 과목을 선택하자. 그러면 진로 쪽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그 과목의 성적을 고민해야죠, 이제.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수능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바뀌는 게, 이건 자료집이 없어요. 그냥 간단히 봐주세요. 학기제로 과목을 운영하기 때문에 1, 2가 나왔고, 자, 뭐 학점제로 바뀌는데 부모님들은 학점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명칭만 바뀐 거예요. 원래는 단위수라고 해서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다, 이런 단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단위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학점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되게 좋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졸업 다 시켜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우선은 그래도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쪽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수학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과목, 자, 고등학교, 아까 공통 국어, 공통 영어, 공통 수학 다 마찬가지.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는 거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보셨을 때, 자, 기존에 2015 때는 수 1과 수 2와 확통, 미적분 이런 과목들이 일반 선택이었다면 이 미적분을 지금 돌렸어요. 진로 선택으로.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고요. 이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로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아이가 자연계열을 선택을 했고, 만약 공학이나 그러니까 자연계를 선택한다. 그럼 진로 선택 중에서 미적투나 기하 이런 과목들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이수를 해야겠죠. 아까 물리 선택하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의 선택 과목 쪽에 대해서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이런 과목들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교과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교육과정과 바뀌는 교육과정, 지금 수학을 예시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 세대 때 배우셨던 것들 혹시 기억나실까요? 수학 교과서 맨 처음에 뭐 있었어요? 집합과 명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게 어디 갈까요? 어디 안 가요. 얘들 똑같이 배워요. 다만, 자, 2015 때 집합, 명제, 자, 집합 어디 있을까요? 집합과 명제, 공통수학에 있다가, 자, 공통수학 2로 갔어요. 부모님 배우셨던 합집합, 교집합, 걔네 다 그대로 있어요. 어디 안 가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순서가 달라질 뿐이에요. 순서가 위치 정도만 달라질 뿐이니까 걱정 안 하시고 계속 여기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자, 공통수학이 그냥 과목 분리서 해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됐고, 수학 1이라는 과목이 명칭이 그냥 대수로 바뀌었어요. 내용 똑같아요. 그 다음 수학 2가 미적 1으로 바뀐 거 내용 똑같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수금지와 목적 천해명 이런 거 다 기억나세요? 걔는 어디 안 가요. 명만 없어졌어요. 명만 지금 세 가지 꼭 그대로 다 애들 배우고 있어요. 즉 용어만 좀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근심 걱정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리학이라고 과목명이 바뀌었죠. 어디 가서 생물 이러면 옛날 사람 취급받고요. 생명과학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달라졌구나 이렇게 봐주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선행을 했거나 혹은 뭐 기존에 해놨는데 그 다 무용지물 아니냐? 아니에요. 어차피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대수, 미적원, 확통 이 세 과목, 지금 이 내용들이 수능 과목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밀인데요. 학원의 방침과 상관없이 여기를 무한 반복, 이거를 완벽하게 해두면은 훨씬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막 선행을 쭉 나가야 된다? 그것보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수능 잘 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수능을 잘 보려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수학 선행을 뭐 3번 나갔고 4번 나갔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번을 봐야 되느냐?
몇 번을 봐야 될까요? 수학 선행을 나갈 때. 횟수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적만 생각하세요.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능 문제를 풀어서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매년 수학 만점자는 100단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주구장창 반복을 해도. 그럼 우리 아이가 막 3번 봤다고, 우리 아이 3번 봤는데 수도까지 3번 봤어요. 네, 축하드리긴 하는데요. 풀어서 맞춰야죠. 그럼 이걸 계속 반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쭉, 이거 어차피 이제 내신 과목이거든요. 내신 과목이에요. 그리고 내신 과목이 ABCD로 나올 건데, 네, 가서 좀 빡세게 시키더라도 수능에서 결국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수능에서 수능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맞출까? 이게 무한 반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되게 무서운 존재거든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어떻게 상담하실 때 그때 설명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을 시키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책도 여러 번 보다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씩이라도,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 선행 늦었으면 어떡해요? 어차피 여기까지. 확통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확통이. 얘네 둘이 문제거든요. 특히 이게. 이거를 얼마나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자녀분 계시니까 제가 고등학생 컨설팅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송한데 100점 안 나와요. 뭐 인터뷰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인터뷰 할 거 아니면은 100점의 목표가 아니라 아는 것만 틀리지 않기. 이게 크거든요. 아는 것만 안 틀려도 점수 얼마나 높아지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현역들 말고도 재수생들 지금 벌써 올해 정시도 안 끝났는데 1월 달에 개강해서 지금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네들 1년 내내 문제만 풀어요. 특히 그 유명한 학원 메디컬 반 따로 있거든요. 걔네들은 올해 수능 10문제 안에 틀린 애들만 따로 뽑아서 1년 동안 가르쳐요. 근데 걔네들 뭘 가르치겠습니까? 주구장창 풀리는 거예요. 거기 그 학원에 그 반에 들어갈 거면 올해 수능에서 8개까지 컷이었나 올해? 영어 빼고 국어, 수학, 탐구 4과목에서 8개 안쪽으로 틀린 애들만 그 반에 들어가요. 그런 애들만 모아놨다가 계속 돌리니까 만점자가 나오고 하는 건데 만점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만점 받을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지가 만점 받을지 알았으면 올해 만점자 중에 하나가 수시 납치당한 애가 성균관대 의대 간 애가 납치당했거든요. 성균관대 의대 수시로 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수능 만점인데. 근데 지가 다 맞을 줄 알았으면 거기 안 썼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건 좋지만 100점을 맞으라고 문제를 안 내요, 수능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는 거를 안 틀릴 정도로. 그럼 아직 우리 저학년이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더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방향을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아는 게 더 많아지면 좋겠고 더불어서 연습할 때는 아는 거를 안 틀리게끔. 이거는 국어도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지금 고1 부모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3월 26일 날 우리 아이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칠 거예요, 올해. 모의고사를 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친구들이. 연습이 안 돼 있고 호흡이 짧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지네가 중학교 때 열심히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해서 들어봤자 45분이거든요. 근데 시험 시간 자체가 80분이에요. 시간을 못 풀어요. 집중을 못 해요. 그런데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풀다가 막히면은 버리고 다음 문제를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이게 끝 문제를 구경이라도 하잖아요. 붙들고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히는 순간 뒷문제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연습 안 하고 모의고사 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뒤에 한 2장 정도는 항상 깨끗해요. 손도 못 대요. 읽다 보면 거기서 막혀 있어요. 안 읽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문이 되게 길거든요. 지문 여기서 끝나는 문제. 여기까지 다 읽었어요. 그 다음 문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려운 지문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국어를 학원을 다녀야 된다? 아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연습만 시켜줘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모르는 건 버리라고요.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모르는 거 붙들고 늘어져 봤자 이거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차라리 뒤에 쉬운 문제 있으면 어떡해. 뒤에 내가 아는 문제 나오면 차라리 그게 맞추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요령이 없는 친구들이 전체 아이들의 7, 80%예요. 왜냐고요? 연습이 안 돼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자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의고사를 신경을 안 써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년에 4번 치는 모의고사. 아이들이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모의고사에 신경을 안 쓰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왜 모의고사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자료집에 없습니다.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종합교과 논술, 수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정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런데 자, 학생부 교과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내신 성적 들어가고요. 그 다음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고1, 2 때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우리 경북대 같은 경우도 모든 전형에 다 수능 최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애한테 경북대 가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고3 때는 거기를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경북대는 그러니까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올해 기준으로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그걸 제외하고는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최저 못 맞추면 경북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지지있게 발등에 붙들어가지고 수능 최저 맞춘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못 맞추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당연히 서류 중요하지만 면접도 중요한 학교들도 있지만 상위권 대학, 서울에 많이 들어보신 대학들 최저 붙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올해 지금 한양대 붙였고 이대 붙였고 시립대가 올해 있다가 없어졌고 홍익대.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교과서는 큰 의미 없지만 논술, 수능 최저 붙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서 2개 영역 합 5, 6. 2개 합 6. 그러면은 3, 3, 2, 4, 1, 5. 이건 맞춰도 최저 맞추거든요. 못 맞춰요. 왜냐면 그걸 맞추는 친구들은 그 대학 안 쓰겠죠. 그 이상에 쓰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금 여기 계시는 고1 이하의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수능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두시는 게 경북대 이상의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본인들도 마찬가지 경북대를 크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혹시 형제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원서 작업, 수시에서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 친구가 경북대를 정시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첫 번째로 봐요. 정시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최상위권 친구잖아요. 수시에서 경북대를 안 쓰고 6장의 카드를 다 서울 쪽으로 써요. 서울 쪽 혹은 이제 의치 빼고요. 의치 빼고 자, 그러면 대학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아시죠? 그 다음 서성한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여기까지가 경북대 이상의 대학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 라인은 경북대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아이가 건국대랑 경북대랑 붙었어요. 어디 보내실래요? 지금은 건국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붙어요. 그럼 고민을 하세요. 되게 많이 고민하세요. 최종 선택은 경북대로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 이유가 아이 하나 유학 보내시면 졸업할 때까지 8천 정도 깨지거든요. 그런데 4년 이제 졸업할 때까지 8천 정도 깨지는데 투자 대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 취업을 생각했었을 때 오히려 경대 취업이 더 좋아요. 취업도 지역 인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경북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럼 수시에서 어디를 쓰는 거죠? 시립대 이상 대학교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방향 이해 가세요? 그 다음, 그래도 혹시나 수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럼 경북대는 지금 현재 내신으로 봤었을 때 3등급 때까지는 학생부 교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한 장 정도는 수시에서 6장 중에서 한 장 정도는 경북대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5개는 상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대를 안정 하나 잡아놓고 뭔 짓을 해야지 하지. 나 경북대 안 가? 제가 못 가요. 막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원서스로 올 때 막 영대, 개대 이렇게 와요. 경북대는 항상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안정으로 잡고 그 이상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북대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과가 높아지는 건데요. 과를 높이시면 되잖아요. 경북대 좋은 과가 얼마나 많아요. 의치, 약 다 있고 거기다 모바일도 있고 네. 과를 높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대 한 장은 잡자. 경대는 잡고 그게 있어야지 그 이상의 대학교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대는 뭐라고요? 최저가 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정시에서 경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을 맞춰두시고 나서 그 이상을 준비를 해주시는 거. 아이들한테는 꼭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 1학년, 아니 중학생들한테는 경대 대학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바뀌는 내신 보셨을 때 이제 5등급제하고 9등급제, 자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거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메모하시 주실래요? 5등급제에다가 내신,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학교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카드가 최저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능이 만약에 5등급제 똑같이 갔으면 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수능은 그대로 9등급제 이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3등급 때까지는 상위권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바뀌는 내신에서는 2등급 때 친구들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4%. 그러니까 3분의 1 상, 중, 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상위권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이것저것 비벼볼 수 있는 게 많겠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1등급 다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1, 2등급 때 충분히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3등급 하나 정도, 2개 정도 있어도 죽진 않아요. 26과목 정도 숫자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 2, 3 중에서 어디에 비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어디 고등학교를 보내시든 간에 3분의 1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돼주면은 여유 있게 내신 준비가 되는 거고요. 전교생 100명으로 봤었을 때 10등 안에 들어가면은 1등급, 11등부터 34등까지 2등급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1 안에만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이렇게 내신 성적은 보통 교과 점수 이렇게 나오고 석차 등급이 나오는 게 석차 등급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5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기존의 학생들의 학생부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변경안은 지금 이렇게 나올 건데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급이에요. 결국 숫자 등급이 있는 거는. 숫자 등급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든 유지를 해주면은 한 과목, 두 과목.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국어, 수학, 영어, 뭐 한국사,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을 해서 다 1등급이 뜬다? 그럼 축하해야겠죠. 하지만 한두 과목 정도 2가 있고 그래도 크게 막 좌절하거나 하지 말라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내신을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내신 등급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언제 나오냐면 학기 말에 나와요. 중간고사 치고 지가 몇 등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고사는 보통 30% 정도의 비율이 반영되거든요.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정도예요. 그런데 중간고사 성적표 나왔을 때 지가 몇 등이다. 나 15등이야 망했다. 망할 시간에 그 생각할 시간에 5명 제낄 생각을 해야죠.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 내가 몇 등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래서 100명 중에 10등까지 만들기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애들 지가 멋대로 포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중학교 때보다 점수 안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는 A, B, C 나왔을 거고 90점 이상 잘 나왔을 거고 그래서 올 A 받은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점수가 나오게 됐었을 때 고등학교에서는 변별이 안 돼요. 문제를 중학교 때보다 어렵게 내요. 그럼 딱 처음 중간고사 치면은 지금 1학년 입학한 친구들 아까 몇몇 계시던데 우리 아이가 첫 번째 중간고사 치고 집에 오면 무슨 소리를 할 것 같으세요? 엄마 난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등수가 중요하지. 애들 딱 첫날 시험 치고 집에 와서 채점하고 나서 하면서 그 다음날 공부를 안 하고 나보다 잘 봤을 것 같은 애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자 이제 서울대학교 발표한 내용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거 표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작년 1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수시에서는 한 페이지로 그냥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수시에서는 자 서류평가 3배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면접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지금도 물론 면접은 치르긴 하지만 지금 지역 균형 선발의 면접이 그렇게 빡세진 않았거든요. 준비시킬 때. 그런데 기존의 면접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이게 기존의 면접이라면 더불어서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이제 어떤 특정한 과제를 주고 그걸 수행하는 과정을 보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소통 능력도 좀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서 주제 토론 면접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면접으로 얘는 애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변별을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면접은요 학원 보낸다고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 중, 그럼 고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우선은 책이라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갔다가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잡다한 지식이라도 좀 있어야지 가서 먹히진 않죠. 그런데 네, 우리 애들 말도 못하고요. 특히 남자애들이요. 아는 건 많은데 울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좀 이 면접 쪽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그러니까 같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거나 아니면 같은 책을 초, 중학교 때 아이가 읽은 책을 본인도 같이 읽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도 주인공 무슨 막 어떤 상황 나오면은 저런 상황에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정도만 해두셔도 되게 도움 되거든요. 이게 의대 면접도 돼요. MMI 같은 경우가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특정한 이상한 상황을 주거든요. 재작년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내 식구, 내 가족이 여행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다 차에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면접 문제였어요. 이게 의대 면접이에요. 그게 뭐지? 이게 의사랑 무슨 상관이 있지? 아빠가 왜 화를 냈지? 그거 아빠가 화를 낸 이유를 자기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12분 동안 시간을 줘요. 서울대 의대는 12분짜리 방 5번 돌거든요. 몇 년 전에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주고 나서 자기를 꽃에 비유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꽃에 비유한 뒤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이게 의대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면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인풋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풀어내는 능력은 나중에 어떻게든 만들더라도 지금 뭘 아는 게 있어야지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좋으니까 좀 아이들한테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정시에서는 이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수능 100%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과 애들이 넘어오니까. 고등학교 때 문과로 선택 과목 다 이수한 친구들이 수능을 다 맞았어요. 걔가 서울대 의대 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영양평가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써버립니다. 선택 과목 이수, 그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 그 과목의 성적, 그 과목의 세특, 이걸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 이수 여부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수시는 대학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나 면접 대신에 최저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정시는 거의 이렇게 갈 확률이 높대요.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친구가 수능 잘 보면 다 의대에 와버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의대에 안 쳐놓잖아요.
대학에서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이수 안 한 친구가 서울대 물리학과에 갔어요. 학교 그만둬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수능 100%는 거의 없어질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 이수 여부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고려대학교 정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수능 100%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따로 있어요. 수능 교과 전형. 이렇게 선택 과목을 자꾸 보는 거예요. 대학들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때는 더더욱 왜요? 문과 입학 같이 쓰는 거니까. 구별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겠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선택 과목 이수 여부. 이 정도. 그러면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대략적인 계열. 이것만 하셔도 끝. 됐죠? 그때 가서 직업으로 접근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라고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수시에서는 종합역량평가, 면접평가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도 교과역량평가를 보겠다. 이게 지금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자, 더불어서 종합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지금 계속 강조하죠. 제 의견은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 자료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협력적 소통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자 학업 외적인 소양으로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론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 자 이것도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건 수업이고요. 종합적 사고 역량은 수업이고요. 탐구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냥 책 써놓으세요. 탐구는 책이에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에 기재를 못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부에는 유튜브란 단어도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 대부분 영상 찾아보고 막 이렇게 쓰거든요. 논문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탐구. 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물론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질문했다고 쓰지 말고 어떤 책을 찾아서 읽었고 아니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어떤 책을 찾아서 읽었고 이게 탐구예요. 탐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무슨 실험을 하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지가 뭘 해봤자 대학 교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것도 되게 하찮은 거잖아요. 왜냐면 예전에 학생부에는 아이들이 책도 내고 막 이런 거 다 썼거든요. 근데 자기가 책 쓴 것도 이제 못 써요. 옛날에 특허도 많이 냈었어요, 애들. 학생부에 그런 거 다 기재했었거든요. 그건 다 기재 못하게 해요. 그럼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밖에 없어요. 다 쓰지 말래요. 그런데 책은 써도 된대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탐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책밖에 없어요, 지금. 외부 활동 기재 안 돼요. 고입에서도 영재원 같다고 이거 다 기재 못해요. 다 지워져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책, 끝. 자, 그 다음. 지금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업적인 역량에 제일 이수하고요. 그런데 학업적인 역량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잘한다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러면 쉽게 자,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럼 무슨 과목을 제일 잘해야 돼요? 성과목이요. 그래야지 그 대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어는 왜? 걔네 대부분 원서를 봐요. 수학과 정말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 그럼 책을 못 읽어요. 교재를 못 봐요. 그러면 한국 국어는 왜요? 말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무슨 과목 제일 잘해야 돼요? 당연히 국어랑 수학이랑 사회 중에서 경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 인터뷰하신 건데 전체 신입생 중에서 고등학교 때 물리를 이수 안 한 친구가 절반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경북대학교에서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능에서 영어 3등급 이하의 친구들만 데려다가 따로 OT를,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해줬어요. 왜요? 수업을 못 따라오니까. 수업을 못 따라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집에 가서 엄마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 과가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대학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뽑아놓은 애가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졸업을 해줘야 되는데
누굴 뽑아놨는지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대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꾸. 이해 가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체는 뺄게요. 공동체는 계속 뭐 소통 이야기 했었으니까, 네, 공동체는 우선 빼고요. 자, 진로.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데, 자꾸 전공 적합성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진로 역량,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수업을 들었는지, 지금도 이래요. 근데 우리 때는 더 심해진 거예요. 그 과목의 성적, 그 과목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그런데 여기다 대부분 우리는 경험을 써야 되는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써요. 일반고에서 실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내가 더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책 찾아서 읽은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학업 역량을 강조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수학 능력. 이 수학이 아니라 산수 수학이 아니라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거 되게 커요.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는 우리 대학교에 충성하는 친구예요. 모든 대학교,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추적 관찰을 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한양대학교가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 친구가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친구,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이런 친구들을 다 추적 관찰을 했어요. 4년간. 그런데 이탈을 제일 많이 한 전형은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거의 다 도망갔대요. 왜요? 정시로 들어온 거는 우리 과를 모르고 정시에 맞춰서 왔거든요. 대학교 수업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다른 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북대 수의학과 아세요? 서울에 수의학과가 2개밖에 없어요. 서울대하고 건국대하고. 근데 건국대 수의학과 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의대가 약간 모자른 친구. 한두 개 더 틀린 친구. 그러니까 한 8, 9개 틀린 친구들이 보통 건국대 정시로 가요. 그런데 저희도 컨설팅 하거나 부모님들이 아이들 설득할 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 그냥 가자. 그래서 건국대 수의학과를 가요. 그런데 다니다가 이렇게 제가 학교 한 3월달에 나가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 더 맞췄으면 사람인데 지금 동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매니아예요.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 좋아했고 수의학을 꿈꾸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은 정말 학교 생활 만족하고 진짜 원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자꾸 그래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그 수의과 교수님이 그러신 게 다 도망갔대요. 선발 인원 1년 더 해서 한두 문제 더 맞춰서 의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은 수시를 좋아해요.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 도망 안 가니까. 그래서 정시에서도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을 파악을 해두고 선택 과목을 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는 선택 과목 큰 의미 없어요. 대신 이과, 다영리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할 것인데 서울대가 자 앞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이제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배우는 과목 중에 수학에서는 기하고 미적분 2를 들어야 되고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연계,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3과목 이수를 해야지 되고요. 특히 기계공학부, 전기전 뭐 이런 학과들을 가기 위해서는 물리학을 우선적으로 이수해야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 안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물리학 관련된 과목들이 들어가 줘야지 서울대 이하의 대학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방향 잡히세요? 자, 감사합니다. 혹시나 이해 못하실까봐 지금 이거는 대학 대교협에서 이런 식으로 그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었을 때 문과는 큰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이과 같은 경우에 의학계열 지원자가 생명과학 2나 화학 2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 중대한 감점이 거의 70%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이수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서 선택 과목을 무슨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름방학, 고1 여름방학까지는 아이의 계열은 잡혀야 돼요. 고1 중간고사 끝나고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먼저 1차 하고요. 2학기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거든요. 선택 과목들을. 그래서 고1 여름방학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이 계열이 잡혀야지 선택 과목에서 불리함이 없겠죠.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공대냐 의학이냐 그러면 이제 물리를 선택해야 되느냐 말하는 이것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나도 최종적으로. 제가 말은 좀 어렵게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의약학 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물리를 말씀드리는 게 혹시 이과 출신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리는 평민들은 못해요. 물리는 좀 이상한, 그러니까 진짜 이공계에 좀 특화된 친구들이 잘 하지. 그래서 그 물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 투자 대비했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들은 이렇게 지금 벌써 여러 교육청들에서도 2022 개정에 맞춰서 선택 과목 안내 자료들,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구글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시면 교육청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 한 권 정도만 참고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부모님께서도 한번 훑어보시고 아이가 과목을 선택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좀 보여드렸고요. 자, 제가 이거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아까 대표님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자, 수능 쪽에 대해서 좀 여기서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뀐 수능에 그리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저저번 주 설명회 때까지는 아니었었고 저번 주 설명회부터 이렇게 바뀐 자료를 말씀드리거든요. 우선 첫 번째, 자 지금 개편안 보셨을 때 제가 일부러 지금 작업을 했었을 때 시간표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일반고 친구들은 수능 모의고사를 열심히 안 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8시 40분에 시험 치기 시작해서 시험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4시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네. 자, 상위권 친구들은 모의고사 친 날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대부분 자요. 집에 와서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일반고 및 중하위권 친구들은 대부분 집에 없어요. 다들 바빠요. 특히 남자애들은 심지어 체육 활동을 하고 있어요. 힘이 아마 도는 거죠. 이렇게 시험을 치고 나서도. 왜 그러냐면요. 자, 국어 8시 40분에 시작했습니다. 80분 동안 몇 문제예요? 45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국어는 그래도 읽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 한두 장이 남습니다. 자,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이미 진이 빠졌어요. 안 하던 짓을 했거든요. 자, 잠깐 쉬었다가 30분 쉬었다가 수학을 칩니다. 자, 수학은 100분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30문제가 나와요. 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상위권은. 중위권부터 시간이 남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위권 친구들은 자다가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시험지에 그림 그려진 것도 꽤 많거든요. 다 수학 시험지예요. 심지어 잘 그렸어요. 우리 예체능 친구들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또 시간이 남으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게 수학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걸러졌죠. 상위권 친구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중위권부터 한 3분의 2부터는 이제 이미 한번 잤어요. 그래서 자다 일어났더니 뭘 줘요? 밥을 먹죠. 어때요? 더 졸려요. 심지어 영어는 중간에 17문제 듣기 평가도 해요. 잠깐 정신이 어디 갔다 와요. 그래서 영어도 이미 망해요. 그럼 한국사, 탐구,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 반에 문제를 끝까지 푸는 친구들이 2~3명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여기 동네 특징이 아니라 일반고 특징이 그래요. 전국 다. 왜요? 내신에 반영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권 친구들도 힘든 게 우리 반에 25명이 앉아있는데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경쟁해 줄 만한 친구가 없어요. 자기도 힘들어요. 집중력, 애들 다 자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끝까지 앉아있는 연습이라도 해야죠. 끝까지 앉아있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수능날 가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하고 올 것 같으세요?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의 성적, 고1 때는 성적 유무를 떠나서 끝까지 버티는 연습. 사회과학, 나중에 시험 성적표가 나왔을 때 사회과학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것만 보셔도 돼요. 성적은 오를 수 있지만 습관은 망가지는 게 쉽지 잡아가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화내실 때도 그냥 자다 온 애들만 좀 화를 내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징크스. 배 아픈 친구도 되게 많고 왜 시험 때마다 배가 아픈지 모르겠지만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년에 4번밖에 없습니다. 고1, 고2 때는 3월, 6월, 9월, 10월. 고3 때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고3 때는 그래도 여러 번 연습을 시키지만 고1, 2 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게끔 이거는 좀 많이 부모님께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신은 안 들어가지만. 자, 더불어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만 4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수학이 자꾸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는 이제 공통으로 치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렸을 때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모든 애들이 다 같은 수학을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오늘 설명을 얻었으니까 이건 들어주시면 좋겠죠? 수학이 3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수학만 유일하게 지금 4점짜리가 있어요. 자, 수학 2점짜리 문제 30문제 중에 몇 문제일까요? 3개 나와요. 3점짜리 3문제 나옵니다. 2점짜리 3개 나오고요. 3점짜리 몇 문제 나올까요? 3점짜리가 14개가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가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2점, 3점짜리 다 맞췄어요. 축하드립니다. 48점 나와요. 4점짜리가 13개예요. 이 4점짜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2, 3점짜리를 다 맞춘 뒤에 4점짜리 13개에서 내가 몇 문제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과, 이과가 나눠진 형태에서는 원점수로 88점, 즉 4점짜리 3개 틀린 애까지 1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아마 우리 때는 12점이 1등급 될 확률이 높아요. 4점짜리 2개 틀린 애까지. 예전 수능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92 전략 세우고 그랬거든요. 4점짜리 2개 버리기. 그러니까 킬러 문항 2개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추는 전략을 애들이 세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킬러가 없어져요. 그럼 실수 줄여서 어떻게든 92를 맞추는 게 1등급 컷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지금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초, 중 때는 실수 줄이기. 실수는 병입니다. 그럼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차라리 몰라서 틀리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왜? 알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실수야. 아는데 틀렸어. 죽이세요. 중학교 때 잡히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변명이 너무 심해요. 차라리 몰라서 틀렸다고 그래. 화는 나지만 참고 그냥 그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 틀리잖아요? 화를 내세요. 그렇게 잡아가시고요. 두 번째, 자, 4점짜리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4점짜리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자, 갑자기 13개 다 못 맞춰요. 첫 번째 목표, 반타작의 목표. 그럼 13문제 중에서 6문제를 맞추자. 그게 72점이거든요. 그렇게 그 다음 목표는 하나 더. 그 다음 목표는 하나 더. 제발 갑자기 얘한테 100점 맞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올라가도 수능 때까지 한 문제씩만 더 맞춰보세요. 오우, 인터뷰할 수 있어요. 이게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쪽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더불어서 지금 자료 안 보시면 자료집 같이 봐주시면은 사회과학 쪽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이 사회과학이 첫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사회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배점에서 1.5점, 2점, 2.5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놨고 문제가 사회 문제 숫자가 늘었어요. 탐구 영역이. 기존 문제, 수문제에 비해서 지금 문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요. 킬러가 배제된 형태에서 지금 문제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시간 안에 못 푸는 애들 나오고요. 그 다음 역시 팁.
사회과학, 중학교 때 사회과학이 잘 잡혀져 있는 친구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시험 범위 기준으로 잡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선택감을 선택하는지 그 모든 선택감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배경 지식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게 배우는 것은 오히려 중학교 때 더 넓게 배워요. 고등학교 때는 자세히 배우는 거고 중학교 때는 전 범위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회과학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사회과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요, 둘 중에 하나래요. 첫 번째, 게을러요. 두 번째는 국어가 안 돼요. 그럼 어휘를 잡아주시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당장 100점 맞아라, A 받아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휘를 먼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하고 과학은 용어 정리만 제대로 돼도 고등학교 가서 조금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암기를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암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는요, 암기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래요. 용어, 어휘. 부모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은 더 심각합니다. 어휘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올해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일정 나와 있습니다. 3월 26일, 6월 3일, 9월 3일, 10월 14일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자, 역시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른 뒤에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 와서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오고요. 추가로 이 성적표가 되게 중요한 게요. 그냥 성적만, 점수만 보지 마세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연습이잖아요. 밑에 정오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얘가 어떤 문제를 틀렸다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 정오표까지 다 아이들한테 제발 사진 찍어두라고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마 대부분 다 그래요. 뭐 성적표를 받으면 다 구겨서 버려요. 그래서 구겨서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꼭 하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 재발급이 안 돼요, 성적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매년 모의고사 치르고 있으니까 제발 오늘 오신 분들은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는 기본 경북대를 정시로 만약 갈 수 있으면 수시 전략 세우기가 더 유리하고, 아니면 수시에서 안정선을 하나 잡아서 경대를 가자. 경북대는 기본적으로 2개 합 6이 수능 최저예요. 근데 그걸 못 맞추는 애들이 지원자 중에 4분의 1, 아니 3분의 1은 못 맞춰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애들. 어떻게 그걸 못 맞추지? 네, 못 맞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독서거든요. 역시나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냥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독서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막 정리해 놓은 거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또 독서에 관한 팁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2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유명한 책 읽으세요. 누가 평가해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세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책이어야 돼요. 내 딴에는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읽었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책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읽어주지 않아요. 이해 가세요? 두 번째, 제목이 좋아야 돼요. 유명하고 제목이 좋은 책. 자,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목에서도 이건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제발 그런 책은 읽어도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누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읽어도 올리면 안 돼요, 학생부에. 그거를 올리는 순간 내가 읽은 다른 책들이 죽어버려요. 이 정도의 수준을 읽는 친구가 이걸 읽었다고, 이걸 읽어서 이해했다고 의심하죠. 이해 가세요? 청소년을 위한 상호명사를 읽은 친구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대요. 믿으실래요? 안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제목은 빼세요. 자, 오늘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계속 생각나는 게 과목에 맞춰서 읽으세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에 맞춰서, 영어는 영어에 맞춰서, 수학은 수학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자,
몇 년 전까지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역량이 강조됐을 형태에서는 의대 가고 싶은 친구는 국어 시간에도 의학, 영어 시간에도 의학, 수학 시간은 의학이었어요. 대학에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국어는 국어에 맞춰서, 영어는 영어에 맞춰서, 수학은 수학에 맞춰서 그 과목에서 탐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보는 거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추천 도서들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 과에 맞춰서도 있겠지만 그 과에 맞춰서라기보다는 대학교 수준에 맞춘 책들이 제일 그럴싸한. 그리고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부에서 독서활동 목록이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상, 즉 학생부에 우리가 녹여서 써야 돼요.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무엇을 호기심을 느껴서 어떤 책을 찾아 읽고 막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요. 500자예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제목이 길면 싫어요. 별짓 다 하죠? 제목이 14글자예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4글자 책 2권을 쓰는 게 나아요. 이런 게 소소한 팁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책 있잖아요.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 있는가? 이제 그런 책 안 읽어요. 왜요? 차라리 동물농장에 읽는 게 더 나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을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일 수도 있겠고, 어떤 책을 읽었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면접의 배경식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책 읽을 시간 많이 없거든요. 중학교 때 많이 좀 억지로라도 읽혀주시는 게. 그리고 진짜 오늘 팁 많이 드리네요. 완독 안 해도 돼요. 발췌독도 괜찮아요. 재미없는데 왜 끝까지 읽고 있어요? 그냥 재미없으면은 그 챕터라도 잘 읽어서 기억해 두라고 하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발췌독도 좋아해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캐치해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독서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 드릴 건데요.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내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대학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평가하시는 방법은 3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본고사도 금지되어 있고 지금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적, 숫자 성적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신은 지금 5등급제로 변별이 완화됐어요. 이제 변별이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등급 때 나와도 대학 가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또 다른 무기로 수능 최저를 맞춰주거나 혹은 학생부 관리가 되면서 면접 준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할 게 많아진 형태 같은데 단순화 시켜주세요. 숫자로 보이는 성적은 결국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요, 제 설명에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혹시 아들, 딸 둘 다 있으신 분들, 아들 하나 다 집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아들한테 공부해라고 하면 얘가 뭔 짓을 하는지, 딸한테 공부해라고 하면 뭔 짓을 하는지 달라요. 아들한테 공부해,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닥치고 풀어요. 걔네들은 개념 따윈 보지 않아요. 남자애들은 제발 한번 읽어보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걔네 머릿속에 공부는 문제 푸는 거예요. 끝. 심지어 채점도 안 해요. 그냥 풀어요. 풀기만 해요. 걔네들은. 이게 남자애들이에요. 여자애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선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고 뭐든 한 뒤에 자, 개념서를 펼쳐요. 그리고 연필도 손에 들지 않고 읽어요. 그리고 다 했대요. 문제 언제 풀 거야? 라고 했더니 다 외우고 풀 거래요. 시험 끝날 때까지 풀지 않아요.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대체적으로 이래요. 남자애들은 닥치고 풀고요. 여자애들은 제발 안 풀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개념을 완벽하게 막 하다 보니까 그 내신 성적은 더 잘 나와요. 꼼꼼하게 여러 것도 많이 봤잖아요. 내신에서 변별하는 문제는 그 구석탱이에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여자애들이에요. 반면 수능은요, 재수생들이 현역 애들보다 표준 점수 평균 10점 정도가 높고요.
남학생, 여학생 비교했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 7점 정도 높아요. 남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닥치고 풀어서 그래요. 그러면 자, 남자애들한테 뭘 시키면 좋을까요? 개념을 읽히면 좋겠지만 걔네들은 정말 온갖 짓을 해도 개념 따윈 보지 않습니다. 그럼 오답 정리라도 시켜주세요. 아는 건 아까 아는 거니까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틀린 것만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오답 정리. 아직 부모님의 말이 먹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쓰라고 하세요. 그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 풀 때 긴장하고 풀어요.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써야 되니까. 남자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쓰기 싫으니까 맞추려고 노력해요. 여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집에 채점을 할 때 틀린 것만 살짝 체크하라고 하세요. 걔네 동그라미 컴플렉스 있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걔네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채점에서 희열을 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도 봤어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치고 동그라미 쳐요. 그리고 문제집을 처음에는 그냥 초벌로 문제집에 안 풀고 그냥 따로 풀고 두 번 또 풀어보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를 좀 다뤄볼 수 있는 게 여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차이 되게 커요.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문제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암기 과목 성적 안 좋은 친구들은 문제집 한 권도 안 본 친구들 태반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좀 다뤄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지 내가 외운 게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다뤄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 와서 그래요. 상담할 때, 컨설팅 할 때 자기는 많이 풀었대요. 자기 기준인 거죠. 양의 맥시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푸는 친구들은 괴물들 많아요. 걔네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나 이 정도 풀었어 라고 했었을 때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하자.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내가 멍청할까? 아니에요. 그냥 문제 다양하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시키셨으면 좋겠고요. 꾸준한 습관. 네, 한숨 벌써 나왔는데. 제발 빨간 날도 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매일 해야 될 최소 분량은 좀 약속을 하세요. 최소 분량. 예를 들어서 하루에 수학 10문제, 뭐 영어 단어 뭐 20개 이런 식으로 최소 분량. 한 1시간 분량 정도로 정말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는. 지네가 빨간 날 왜 쉬어요? 그 빨간 날 쉬는 친구들은 공부가 이미 일이에요. 공부가 일이 되면 성적 안 나와요. 습관이 돼야죠. 생활이 돼야죠. 부모님 준주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빨간 날 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했으니까 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공부가 일이면 성적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미는 거.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한 달이에요. 3일 하다가 못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시작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끝 없어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원서 쓰고 나면 후회하거든요. 조금만 더 할 걸, 하나만 더 맞출 걸. 아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